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저자 이진욱입니다. 튜토리얼 대망의 마지막 20번 레스토랑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고요.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천장 부분에 뭐 여러 설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작업을 다 해야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학습 목표는 소규모 실내 공간을 모델링하고 연출을 할 수 있다. 자, 치수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재질의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고, 자, 스타일을 조절하고 그림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스케치업 모델 결과물은 뭐 차후에 여러분들이 V-Ray라든지 또는 뭐 엔스케이프, 트윈모션, 뭐 루미온 여러 가지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 렌더링까지 사실적인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명령어는 치수, 디멘전이고요. 텍스처, 자, 스타일,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자, 3D 텍스트도 뭐 이미 사용을 다 해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스토랑을 만들어 보고 같은 공간을 해도 되고 공간에 조금 변화를 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즐겨 먹는 또는 마시는 그런 유명 브랜드의 식음 공간으로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브랜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출해 보면은 또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튜토리얼 20, 자, 뭐 대망의 마지막 튜토리얼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 교재에서 끝나면 안 되겠고요. 자, 교재 말고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그 실내 공간들을 찾아서 직접 모델링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디즈니라든지 아크델리에 있는 그 이제 소개되는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상업 공간들. 그래서 뭐 한눈에 봐도, 아, 요건 좀 쉽겠는데? 라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만들기를 조금 해본다면은 뭐 꾸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고, 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또는 이제 뭐 디자인과 관련된 또 건축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모델링들을 해보는 것이 뭐 실전에서 해보는 것이 가장 큰 뭐 연습이자 또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자, 이 치수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치수도 여러분들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한 18m 정도 그리고 한 7.5m 정도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 공간의 크기는 변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18m가 아니고 20m를 해도 되고 조금 더 작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레스토랑 식음 공간 같은 경우는 주방이라든지 조리 공간이 이렇게 따로 배치가 되고 여기 지금 주방에는 따로 이제 뭐 비품들 주방 비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고 이 작품에 마무리를 한다면은 비품들을 배치를 하고 특히나 그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 시공 공간이라면은 직접 그런 공간에 가서 뭐 유심히 살펴보고 또뭐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사진을 좀 찍는다든지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잘 허락을 안 해주겠지만은 뭐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버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태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미리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실내 공간에서 자주 쓰는 레이어들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벽체, 바닥, 천장, 뭐 내벽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가구 조명, 외부 환경, 외부에 있는 요소들까지 넣는다면 외부 환경이라는 레이어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만들어 보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레이어 0번은 그대로 두고 벽체 뭐 일단 0으로 하는 것이 뭐 한영 전환을 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바닥 그리고 천장 뭐 창호 자, 가구 조명 내벽 있었죠. 내벽 어, 자, 일단 외부 환경 엔터를 안 치고 넘어가니까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사라졌죠. 자, 내벽 자, 교재하고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벽체 바닥 천장 내벽 가구 조명 창호를 여기 빠졌는데 벽체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창호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 자, 기준선을 뭐 우리 캐드 도면 만들 때 중심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안내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치수를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500 자, 빨간 축에서는 7,500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빨간 축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작업하는 것은 뭐 겹쳐서 보이니까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조금 띄워서 뭐 1000이든 이렇게 조금 띄워서 작업해 주면 좋겠고 마찬가지 4500으로 이렇게 하고 테이프 매저를 이용한 안내선을 만들고 그다음 축조 도구의 치수, 디멘전 자, 컨스트럭션 툴바에서 디멘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수 표기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이프 매저 툴로 자, 역시 한글 한정 전환을 해야 되겠죠. 영어로 T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천을 뭐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천천히 띄워서 자, 여기를 이제 뭐 중심선 기준으로 보고 자, 7,500 자, 그다음에 4,500 4,500 9,0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500에 스냅이 걸리면 좋은데 안 되네요. 자, 4,500 4,500 더블 클릭도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4,500, 7,500 이렇게 지금 뭐 중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2차원적인 뭐 도면까지 가져간다면은 레이어를 또 뭐 2차원 평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축조 도구는 자, 컨스트럭션 축조가 지금 켜져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축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축조 도구에 지금 뭐 테이프 매저 툴, 줄자, 자, 치수, 각도기, 뭐 텍스트, 축, 그리고 3D 텍스트까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시 원래 원위치로 가세요. 자, 치수를 이용해서 자, 일단 두 점 간에 두 점을 찍고 바로 치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그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1800mm 자, 4500mm 자, 지금 보면은 치수가 우리 이제 캐드에서 작업하던 것처럼 치수선에 딱 정렬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뷰에 따라서 이렇게 뷰에 맞춰서 텍스트가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단 자,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표기 방법 자체를 이제 변경하는 방법은 이제 창에서 모델 정보 치수 자, 모델 인포 치수로 가서 자, 치수에서 일단 글꼴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은 뭐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약간 필기체 같은 느낌, 뭐 명조체면서 조금 장식된 느낌, 뭐 기울어질 수도 있고,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
하고 모든 치수를 선택하고 치수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글꼴은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치수 글꼴은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2 확인 모든 치수 선택 치수 업데이트. 자, 그럼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끝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슬래시로 할 거냐, 도트로 할 거냐. 자, 보통 도트로도 많이 하지만은 뭐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슬래시가 뭐 CAD에서는 아키텍처럴 틱이라고 하죠. 자, 얘를 쓰는 것이 그래도 조금 뭐 있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치수는 화면에 맞출 거냐. 지금 화면에 맞추고 있죠. 치수선에 맞출 거냐. 치수선에 가운데 둘 거냐. 아니다. 치수선의 외부에 둘 거냐. 자, 이게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문가 치수 설정까지 해가지고 뭐 반지름, 지름 보기, 뭐 축조시 숨기기, 너무 작으면 숨기기, 뭐 이런 기능들까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내용들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유니츠, 뭐 디멘전, 치수에서 참 요거 똑같습니다. 창 윈도우에서 모델 인포에서 유니츠에서 지금 밀리미터라고 적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단위 형식 표시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바로 적용이 되죠. 바로. 자, 그래서 밀리미터가 다 붙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모델 인포에서 단위에서 천 단위 쉼표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캐드 같은 경우는 천 단위 쉼표 찍는 게 윈도우즈 데스크탑인데 여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윈도우즈 데스크탑은 없고요. 없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자, 그렇게 해서 모델 인포로 치수, 뭐, align to dimension line. 그래서 치수선에 맞춤이 되겠죠. 자, 그리고 outside, 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 레이어를 따로 넣었네요, 또. 자, 그래서 지금 작성한 치수를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서 무조건 삭제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태그라든지 치수 레이어를 이용해서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치수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뭐 이건 선택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자, 요소 정보에서 치수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것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면 또 중심선이라는 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안내선들을 중심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안내선들은 또 뭐 삭제하고 싶기 때문에 뭐 삭제할 수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둥은 벽체 레이어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벽체 레이어를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만들 거면은 구성 요소로 만든 다음에 벽체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일단은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40 크기의 기둥 그리고 가운데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신 버전은 컨트롤 키 누르면은 중심에서부터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2017은 렉탱글에 이 컨트롤 기능이 따로 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서 440, 440. 자, 440 렉탱글을 만들어서 자, move
자, 요 미드 포인트를 뭐 여기 가져가고, 뭐 아니면은 요 미드 포인트와 요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인식해서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긴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좀 불안하면은 그냥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복사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겠다. 자, 그러면 나중에 기둥의 어떤 형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둥, 뭐 440, 440, 뭐 따로 맞춤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만들기 위해서 기둥 구성 요소, 기둥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구성 요소 만들기. 자, 이름은 기둥, 뭐 컬럼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둥 440, 별 440. 자, 만들기.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마주보는 기둥을 마주보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카피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얘를 일단 무브로, 무브로, 그리고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한꺼번에 한다면은 자, 일단 하나만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둥이 지금 얘가 실내 쪽을 보는 기둥이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이 바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둘 거냐, 아니면 얘를 뭐 간단하게는 대칭 이동 시킬 수가 있죠. 녹색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미러가 되는 거죠. 미러 시켜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자,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있는 면이 실내 쪽으로 되니까 서로 마주 보는 기둥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도 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교재에는 따로 그 방향에 대한, 여기 있네. 녹색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립 얼롱을 안 하고, 대칭 기동을 안 하고, 직접 스케일을 이용해서 대칭을 시켜줬죠. 그럼 위치만, 이 미드 포인트를 중심선 위로, 중심선 안대선 위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자, 무브, 교차점에서, 자, 컨트롤, 교차점. 자, 하나, 둘, 셋, 넷, 4X. 해주면은, 뭐 이렇게 기둥은 다 한꺼번에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다시 취소, 취소, 취소. 자,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벽체 레이어로 변경해라. 벽체 레이어로. 자, 그리고 무브, 복사. 자, 가져와서 중심에 위치시키고. 자,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또 스케일 할 수 있지만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칭 이동을 시켜준다. 녹색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정사각형이라서 별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면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무브, 복사, 4x.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나 태그 작업해 주는 게 사실 이제 가장 빠뜨리면서 실수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죠. 뭐 나중에 주면 되니까 또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일단 배치를 했고, 자, 이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3300 높이로 푸시풀을 하나만 시켜주면은 나머지 다 동일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편집, 구성 요소 편집, 더블 클릭, 자, 푸시풀, 자, 3300. 자,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둥을 완성시켜 줬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벽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사이에 끝점과 교차점을 연결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렉탱글로 자, 이게 실내 쪽으로 기둥에 어떤 그 돌출이 만들어지도록 바깥쪽에다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벽체 레이어로 변경해 준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은 이제 창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긴 또 이제 외부 공간이고, 자,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면은 렉탱글 이용해서, 자, 끝점과 요 교차점, 이렇게 벽을 만들어줍니다. 다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은, 자, 푸시풀, 자, 그룹, 자, 지금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룹 만들고 벽체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무브,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요 끝점 잡아서 복사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방향을 안 바꿨는 게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질을 주더라도 여기 주고 여기 주면 되는 거니까 안쪽으로 주면 되니까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렉탱글 중심선과 뭐 교차선 또는 뭐 인면 이제 뭐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풀 해도 되니까. 자, 일단 푸시풀 참조해서 그래주고 그룹 만들고 벽체 레이어. 자, 레이어가 중요합니다. 레이어가. 자, 그래서 벽체 레이어를 끄면 벽체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벽체를 완성했고, 나중에 이게 이제 기둥하고 벽체하고 재질을 다르게 할 거냐. 자, 기둥과 벽체 재질을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를 하나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솔리드 툴이 이제 활성화된 경우에는 얘들을 다 합쳐버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지금 일단 분리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안쪽에 벽체를 이렇게 지금 그 어디야? 여기가 이제 출입구 부분이겠죠. 출입구 부분에 이 벽체를 이렇게 반만 만들고 4280. 자, 여기서부터 지금 7500이니까요. 4280이 이쪽 큰 부분이 되겠죠. 자, 4280을 만들고 자, 여기에 벽체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4280. 테이프 메저 툴. 자, 4280.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도 뭐 치수 표기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자, 테이프 메저 툴로 뭐 여기 찍어도 됩니다. 여기 찍어도 되니까 클릭하고 자, 여기서는 교차점 이렇게 지금 삐딱하면 어떡하냐 하지만은 치수는 이 그 빨간 축의 변이값, 녹색 축의 변이값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다. 클릭. 그래서 뭐 캐드하고 좀 다른 점은 이 텍스트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까지는 지금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 마찬가지 중심선을 찍어주면 좋겠지만은 뭐 찍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여기를 찍어주고 이렇게 당기면 되죠.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여기 이제 테라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 렉탱글로 참. 자, 치수 두 개를 역시 치수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번엔 벽체입니다. 렉탱글. 이 교차점에서 벽체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음. 자, 출입문 크기가 1200에 2400. 자, 이거는 전체 3300 올려서 여기 인면으로 이렇게 그려서 뚫어주면 되겠죠. 자, 푸시풀 3300. 자, 이게 렉탱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출입구 부분이. 자, 그래서 2400, 1200. 자, 이게 1200, 2400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스케치업은 내가 작성하는 면의 방향에 따라서 이 가로 세로가 달라요. 그래서 드래그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치수 값이 나오면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겠죠. 아, 그러면은 내가 긴 치수를 먼저 넣을 거냐, 긴 치수를 뒤에 넣을 거냐, 요걸 이제 드래그한 값을 보고 판단하면은 편합니다. 자, 푸시풀. 자, 뚫어주고, 그룹. 자, 그리고 벽체. 이렇게 변경을 해줘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이제 전면 창으로 계획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벽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자, 이제 창문, 여기 창문이 이렇게 좀 그 수평으로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창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900, 600. 자, 900, 600. 자, 안내선들은 이런 안내선을 바로바로 지워줘야 된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분리됐으니까 푸시풀로. 자, 이거는 이제 푸시풀에가 뚫어줘야 되니까 그룹 편집 안에 들어가서 선을 그어주든지 직사각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900, 600. 자, 어차피 지울 안내선이라서 안에서 편집해서 이 그룹 편집 안에서 가이드선을 만들어도 되고 바깥에서 만들어도 되고. 자, 900. 자, 창 600. 자, 그룹 밖에다가 렉탱글 만드는 건 의미가 없죠.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렉탱글 이렇게 만들어서 푸시풀로 뻥 뚫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잘 안 뚫려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쪽 엣지를 지워주고 돌리면은 또 이쪽에 엣지가 남아 있겠죠. 여기를 지워주고, 자, 편집을 그룹 닫고, 자, 잘 뚫렸으면은 자, 방금 사용한 안내선을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방금 봤지만은 렉탱글이 이렇게 있을 때 푸시풀 하고, 자, 뭐 렉탱글을 중간에 이렇게 만들었다. 푸시풀 구멍이 너무 잘 납니다. 자, 렉탱글 뭐 이렇게 끄트머리에 잡았다. 자, 푸시풀 너무 잘 날아가죠. 자, 아까 출입문 만들 때처럼 렉탱글 뭐 한 이 정도 만들었다. 푸시풀 면이 잘 제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렉탱글,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이렇게 횡단해서 푸시풀해서 두 개로 분리돼야 될 경우에 얘가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버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삭제해주면 되겠죠, 직접. 직접 이렇게 나눠주면 돼. 자, 하여튼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보면은, 여기는 왜 이렇지?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아무리 다시 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스케치업의 어떤, 뭐, 개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특성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벽체에 가로로 긴 창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자, 이제는 벽체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벽이 남았네요, 이제 또. 자, 내벽은 이렇게 중심선으로 이제 니은자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100만큼 옵셋. 자, 그리고 양쪽 끝을 이제 막아서 면을 만들어주고, 자, 안에서 여기 1000에 2100 해서 계고부를 뚫어주는 걸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주방이죠. 폐쇄형 주방으로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숨긴다기보다는 뭐 화기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또는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객석과 이 주방을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어떤 형태가 되겠고,
이런 것들 노출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이 오픈형 주방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커피숍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대부분의 어떤 공간들이 요즘은 오픈형의 어떤 주방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배식할 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뭐 서브할 때, 그죠? 서빙할 때 그 아무래도 객석 쪽으로 이렇게 그 배식구가 나와 있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카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자,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자, 렉탱글 말고 라인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교차되는 선을 그려주고요. 자, 두 선을 선택해서 옵셋 F. 자, 밖으로 100. 자, 지금은 면이 아니죠. 이 끝에는 아직 안 막혔으니까 라인 이렇게 막아주고, 자, 이쪽도 막아주면 면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면이 생성이 되고, 네, 됐습니다. 자, 푸시 풀로 3100 똑같이 올려주고, 자, 뚫어줄 때는 여기서부터 뚫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뚫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중간점 잡으면 되긴 되죠. 중간점. 여기서 하죠. 여기서 1000.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우측에 지금 치수가 나오는 게 앞에 값이 크고 뒤에 값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100, 1000.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자, 푸시풀 뚫어주면은 이거 잘 뚫리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구부를 뚫어주고 그룹을 만들고 내벽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메이크 그룹 만들기. 자, 레이어는 내벽. 자, 그래서 그룹 만들고 바로 또 레이어 변경해주고, 그룹 만들고 레이어 변경해주고, 구성 요소 만들고 레이어 변경해주고, 자, 이런 작업들을 태그 준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벽 만들고요. 자, 내벽이 또 있네요. 자, 여기 출입구 들어오면은 뭐 카운터가 있겠죠. 자, 카운터에 뒷면, 뒷벽을 만들어 줍니다. 1000에 100, 1000에 100. 그래서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렉탱글. 자, 드래그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은 앞에 게 크고 뒤에 값이 작죠. 그럼 1000, 100. 1000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이 된 것 같은데요. 2000입니다. 2000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푸시풀 해가지고 여기서 1000을 더하면 되겠죠. 자, 2000 해야 되겠죠. 지금 2000 했습니다. 2000. 1000이 아니고 2000.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만들고 역시 내벽으로 변경합니다. 그룹, 내벽. 만약에 2000 아니고 뭐 1500이 되면은 또 변경하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아, 이것도 뭐라고 적혀있죠? 내벽은 내부 공간 등을 배치하면서 추가하고 변경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다 비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도 뭐 내벽을 만들어서 파티션을 뭐 만든다든지 뭐 파티션 높이도 3300 끝까지가 아니고 뭐 150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20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벽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간을 형성할 때 뭐 약간 디자인적 요소로 뭐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업 모델링을 연습한다면은 상상하지 말고 레퍼런스를 보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은 하나의 메스 객체로 해서 중심선이 아니고 이제 벽체의 끝, 기둥의 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아래로 200만큼 돌출시켜서 볼륨을 만들어주고,
자, 외부 공간에 해당하는 재질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그려서 면 분할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뭐 재질을 주지만은 더 나은 재질이 있다면은 또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렉탱글. 자, 코너에서 자, 이쪽 코너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푸시풀로 마이너스 200. 자, 마이너스 200은 없죠. 이렇게 드래그를 밑으로 해서 200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 외부 공간을 라인으로 이렇게 면 분할해서. 자, 면 분할해서 요 면과 요 면의 재질을. 물론 이제 주방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주방은. 자, 여기 일단 재질을 뭐 일단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면은 자, 뭐 옅은 색, 목재 바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뭐 텍스처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 여기 바꿨네요. 자, 주방 바꿔볼게요, 주방. 자,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이렇게 자, 면 분할할 때 지금 지금 이 벽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렉탱글을 요 교차점을 잡고 한다면은 자, 여기까지 그려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렉탱글로 끝낼 수가 있죠. 자, 클릭을 해봤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제 벽체가 안 보이는 벽체를 꺼볼게요. 벽체가 안 보이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주방 바닥으로 지금 선택이 된 거고 만약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만 주방의 바닥만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은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차점에서 이렇게 실제 시공하듯이 그죠? 시공하듯이 벽을 따라서 우리 벽 밑에 부분까지 뭐 바닥 마감 재질 주는 거는 안 되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자, 꺼본다면은 바닥 벽체를 꺼본다면은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주방의 바닥 그 뭐 재질을 이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화이트 스퀘어 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에 있겠죠? 타일에 화이트 요거죠. 흰색 정사각형 타일. 자,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닌데 자, 정사각형이 아닌데 텍스처 위치. 자, 텍스처 위치. 지금 보면은 약간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자, 일단 뭐 크기도 조금 키울 수 있고요. 자, 크기도 조금 키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파랑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늘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사각형처럼 아니면 정사각형 하나 그려서 거기에 맞춰도 됩니다.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어쨌든 지금은 정사각형이 아닌 것 같고요. 타일에 뭐 센터를 여기 고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을 다시 좀 조절해서 지금 여기가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요렇게 맞춰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좀 사실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쪽 끝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려주고요. 자, 여기 그 객석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전체 바닥은 그 폴리시드 콘크리트 뉴라는 재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있겠죠? 자, 윤이 나는 새 콘크리트 얘가 되겠네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고, 뭐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또 면 분할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면 분할을 해서 또 재질을 바꿔주면 되니까. 아, 참, 요 섬 하나 갖고는 안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바닥의 재질들은 대충 만들었고요. 그룹을 만들어주고 레이어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그리고 레이어를 바닥. 자,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은 뭐 색상 재질을 줘가지고 단면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자 이제 벽체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일단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 눈까지 맞춰서 자, 4 곱하기 8 형태 콘크리트라는 요 재질을 이용해서 텍스처 크기를 조금 줄여줄 거예요. 줄여줘서 뭐 하나, 둘, 셋, 네 장 정도가 이렇게 배치되도록 뭐 그렇게 만들어서 뭐 샘플 페인트로 이제 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또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죠. 자, 재질 줄 때는 구성 요소 편집으로 들어가서 줍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자, 구성 요소 편집. 자, 여기 요거죠. 사팔 형태 콘크리트 재질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부어주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크게 한 장 이렇게 반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오른쪽 버튼 텍스처 위치. 자, 해서 자, 코너에 일치시켜주고 자, 그린으로 줄여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두 장 들어가겠죠.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 폭을 맞춰주면은 4장 조금 더 되겠네요. 이게 3400이었으면 높이가 딱 맞았을 건데. 자, 일단 한 패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한 패널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그럼 샘플 페인트 스포이드로 찍어서 자, 돌리고. 자, 지금 밖에 이렇게 적용됐겠죠. 적용하고 여기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가. 자, 이쪽으로 돌려서 자, 여기는 맞춰주고 자, 이게 안 맞으니까 보기 싫겠죠. 자, 요 면만 또 텍스처 위치 해가지고 레드를 일치시켜 주면은 되겠죠. 저게 왜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나머지 기둥들 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했고, 자, 벽체 같은 경우는, 자, 뭐, 기둥하고 연속성을 고려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치수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단 말이에요. 자, 일단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벽체도 그룹에 적용하지 말고, 기둥과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서 면마다 좀 줘서 뭐 애매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일단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스포이드로 푸시풀, 푸시풀.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얘가 위치 이 끝에 맞추면 되거든. 맞추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이 끝부분은 지금 이 줄이 맞아야 되겠죠. 이 높이가 좀 애매하게 구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스포이드로, 자, 스포이드로 빨고 적용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 이 옆에 선이 쫙 일치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룹 편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적용해주면은 일단 얘는 맞겠고요. 뭐, 이렇게 두 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뒤집어서 주고,
반대 방향 주고요. 자, 요 반대 방향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자, 요것 다시 텍스처, 위치 해가지고, 요 끝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스포이드, 잡고, 당겨주고. 자, 이렇게 한쪽 끝을 이제 뭐,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닫기. 그래서 일단,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 그런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좀 애매하게 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 일체화된 벽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 재질에 맞춰서 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깔끔하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 벽체에 맞춰서 좀 조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또 이 기둥이 틀려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그러면은 그룹 편집, 자, 재질을 뭐 적용해서 이렇게 부어주고요. 여기는 끝에 요 정도 남죠. 요 정도. 그래서 뒤집어서 적용.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두지 말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텍스처 위치 자, 뭐 밖에서 이쪽에 맞췄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안 맞고 이런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우선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재질 적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 맞출 거냐 어디에 맞출 거냐 자, 자 텍스처 위치 자 여기에 맞출 거냐 여기에 맞출 거냐 그럼 한쪽은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니면은 좀뭐 현명하게 이 가로 세로 비율 조금 다르게가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쪽 이쪽을 갖다 맞춰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고 위치 자 여기를 맞춰주고 자 그룹 닫기 그룹 편집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맞출 거냐 뭐 중간도 뭐 나쁘진 않네요. 보니까 아예 양쪽 다 안 맞으면은 중간쯤 어중간하게 뭐 이것도 좋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한쪽을 이렇게 맞춰서 이상하게 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여서 아예 한 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중간쯤 어중간하게 이거 작전 좋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 자, 아예 어중간하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룹 닫기 뭐 이것도 나쁘죠.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이런 작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게 하면 제일 좋은데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 어색하지 않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자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고 텍스처의 위치 이런 식으로 위치 자 이렇게 작업해 줬고요. 자 지금 뭐 재질 이렇게 줬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상단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아이소로 보는 어떤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색상 재질 중에서 이제 약간 어두운 재질, 자, 완전 블랙은 그렇지 않고요. 자, M06 정도로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도, 그룹들도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은, 귀찮네요. 닫기, 그룹 편집, 그룹 닫기. 네, 됐습니다. 여기 다 됐네요. 이것도 그룹 편집. 자, 지금 내벽은, 뭐, 내벽도 주겠죠. 하고, 스포이드로 얘를 이렇게 적용해주고, 이 경우도 이제 확실히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 입구 쪽에 맞춰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게 좋겠죠. 뭐 이쪽을 약간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안쪽도 마찬가지. 여기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쪽 선이 맞아야 되니까, 자, 텍스처의 위치. 자, 위치가, 자, 여기 끝이, 애매하게 됐죠, 이거.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빨아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안 돼, 안 돼. 이게 저쪽에서 와서 그러나? 자, 스포이드. 자, 저기 반대 벽에서 가져올게요.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됐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옆에 방향이 다른 데서 가져오니까 이쪽이 길게 나왔잖아. 자, 뭐 이런 것들 조절해 주고요. 여기도 해야 되네. 보이드. 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기둥 사이에, 자, 이런 부분들은 재질을 지금 안 준 상태지만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내벽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다른 재질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내벽에 일단 상단에 뭐 이렇게 어두운 색 이런 것들을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적용해 주는 것도 좋겠다. 뭐 재질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안 준 건 아닙니다. 다 주긴 줄 거예요. 이제 지금 좋네요. 자, 그래서 자, 벽돌 재질, 자, 브릭 텀블드,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양쪽 자, 이건 그룹에다 적용을 했다. 그룹에 적용하고 위에는 자, M06 즉 색상 재질을 줬고요. 자, 그래서 뭐 그룹에 줄 수도 있고 벽돌 얘가 되겠네요. 무너진 벽돌 이건가?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가까이서 보니까 뭐 나쁘진 않다 그죠? 자, 그룹에다가 주고 얘도 그룹에다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재질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충 벽은 다 됐고요. 이제 전면 창. 이건 창호 레이어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전면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벽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자, 내벽 껐다 켰다. 잘 돼 있네요. 바닥 껐다가 켰다가.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고
자, 이제 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입구 쪽이고요. 자, 전체 렉탱글을 그려서 50 간격 없애대주고, 자, 뭐, 안 열리는 고정창으로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돌출해주고, 자, 안쪽에 중간점 세워서 이제 중간에 이제 9에 가는 프레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양쪽으로 25, 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25, 25 해서 50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리고 안쪽에 직사각형. 물론 이제 창 만들면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작업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4개로 구해야겠네요. 4개로. 이렇게 4개 구해가는 방법. 자, 요거를 같은 크기로. 그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크기로 해서 구해가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50이고요. 자, 렉탱글. 자, 이렇게 전면에서 전체 그려주고, F50 가운데 지우고, 자, 푸시풀 이렇게 200.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 그룹. 자, 그룹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걸 가운데 딱 구해가는 방법은 렉탱글. 일단 레드 평면이죠. 레드 평면 잡아서 여기 미드 포인트. 그리고 여기 위에 미드 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이게 딱 반반이 되겠죠. 지금 반으로 딱 나눠진 거고. 여기서 프레임 두께 가지고도 반반 나눠줘야 되니까 푸시풀. 자, 25. 또 이쪽으로 25. 다시 25. 자, 이렇게 해야지 50이 되겠죠.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룹.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오른쪽에 공간이 똑같은, 그죠? 넓이를 가지고 있다. 폭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렉탱글을 미리 하나 그린다. 렉탱글을. 자, 렉탱글을 그리고 여기 라인 딱 중간 미드 포인트일 거야. 여기다가 뭐 여기도 그립시다. 렉탱글. 자, 이쪽에도 자, 렉탱글 그려서 자, 요 프레임에 무브 시켜줍니다. 중간점을 이용해서 무브 시켜주는데 어디? 다시 여기 중간점. 그럼 딱 가운데가 되겠죠. 자, 또 복사 여기 중간점.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엔드에서 여기 엔드가 953. 물론 이제 소수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952. 이게 아마 0.5까지 지금 들어갔을 건데 실제로는 같아요. 952, 여긴 또 953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소수점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 때문에. 지워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희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음, 음, 음. 음. 왜 이러지? 아, 왜 두 개가 그려졌죠? 자, 무브, 복사. 정확하게 맞죠? 지금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지금 소수점 때문에 한쪽은 뭐 953으로 표시가 되고 뭐 952로 표시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50만큼 뒤로 간 다음에 16mm 유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푸시풀에가 복사할 거면은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move 50. 자, 푸시풀. 자, 바깥쪽, 안쪽으로 16. 해서, 그룹 만들어주고, 자, 여기는 유리 재질. 뭐, 청색 반투명 유리. 여기 이제 16mm. 이렇게 두께를 줬다는 거죠, 안쪽으로. 자, 이렇게 했고, 자, 프레임들은, 자, 프레임들은 요 한꺼번에 프레임끼리 또 그룹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룹 만들어서, 자, 얘들은 뭐, 색상 재질 해서, 뭐, 이렇게 재질을 준다든지, 조금 뭐, 밝게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리는, 이 유리가 자꾸 여기 있어.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무브. 지금 여기 뭐, 아까 지울 때 면이 깔끔하게 안 지워지고 뭔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룹에서도 이게 지금 여기가 빠졌네. 얘들이 그룹을 안 만들었나 내가? 아닌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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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자, 다시 얘하고 얘하고 맞죠? 자, 여기서 렉탱글. 자, 교재 있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주고, 자, 얘를 move, 미드 포인트 잡아서 복사, 미드 포인트. 자, 왔죠? 그럼 여기서 얘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스케일로 그냥 이렇게 줄여서, 자, 여기까지 스케일로. 자, move 50. 이제 뒤로 푸시풀 하는 거죠. 푸시풀 16. 그룹 유리. 자, 이렇게. 아까 뭐 선들이 엣지가 좀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하게. 자, 이렇게 작업해주고, 얘는, 자, move 복사.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딱 떨어지죠. 떨어지고. 자, 얘랑 같이 선택해서 move 복사.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 끝까지. 자, 이제 다시 유리만 선택해서 move 복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유리는 유리끼리 그룹 한번 만들어, 뭐, 그룹끼리, 뭐, 그룹을 만들어줘도 되고, 뭐, 프레임은 프레임끼리 그룹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룹. 자, 그리고 재질도 색상 재질, 아까 줬던, 자, 이 아이를 이렇게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틀하고, 유리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무브 복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도 했지만은 좋은 어떤 레퍼런스를 보고, 뭐, 재료가 꼭 이런 뭐, 뭐, 철 종류로, 철제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알루미늄 사시처럼 그죠? 거기다 이제 색상만 준 건데, 뭐, 이걸 목재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창호 레이어 안 좋네. 창호 레이어 또. 자, 그룹 전체를 선택해서, 자, 창호 레이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 창호 레이어. 자, 그래서 창호 레이어를 껐다 켰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를 일단 지금 여기다 그렸는데 100만큼 뒤로 이렇게 셋백 시켜주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회전시켜서 여기에도 이제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요거는 자, 얘하고 자, 무브 이렇게 100만큼 이렇게 해주고 자, 얘를 로테이트 Q 자, 바닥에서 자, 돌려서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무브 자,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이 치수는 이제 아까 4,800, 4,280 했는 게 미리 다 계산된 겁니다. 이게. 자, 역시 100만큼 뭐 밀면 되는데 이걸 100을 밀면은 이 바닥에 요선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이제 목재로 얘를 이제 바닥을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대로 뒀나요? 교재는? 여기 다른 언급이 없네요. 다른 언급이 없는데 뭐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셋백 안 하는 방법. 자, 무브 100만큼 이렇게 뒤로 셋백을 시켰다. 라면은 지금 바닥이 이렇게 구획이 생겼는데 뭐 이 상태로 그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면은 바닥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렉탱글로 면분할 시켜서 이렇게 렉탱글로 면분할 시켜서 여기 면이 분할됐겠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스포이드로 당겨서 재질 주고 요선은 지워서 면을 이제 바닥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뭐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보이하게 지금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긴 창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50이라는 옵셋으로 창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500, 500 만들고 이쪽 프레임 그래서 양쪽에 정사각형 이렇게 프레임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렉탱글 이렇게 만들어주고 F 50 지우고 자, 푸시풀 200 그룹 자, 그룹이 됐고요. 여기 이제 600이었는데 50, 50이니까 500이 남겠죠. 렉탱글 이렇게 해서 500, 500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드래그 하다 보면은 정사각형일 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죠. 얘는 안 생기나? 아, 생겼네.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닿으니까 이게 안 생기죠. 이런 식으로 500, 500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렉탱글로 이렇게 자, 50, 200 자, 푸시풀 연결하면 안 되죠. 연결하면 안 되죠. 그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룹 자, 렉탱글 자, 50, 200 자, 푸시풀 자, 여기까지 그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그러면은 얘를 이쪽에다 복사하고 이것도 복사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뭐 심지어는 렉탱글 이렇게 또 긴 창 그리고 방향 뒤집어 줄까요? 그룹 자, 두께 아직 안 줬는데 세 개를 얼마 있나요? 여기는
자, 여기도 50하고 16mm 똑같이 좋네요. 자, 일단 무브. 자, 복사이죠, 이거는. 그냥 50. 자, 이렇게 해주고, 편집 들어가기 싫으면은, 개체 분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면으로 분해시켜서, 자, 푸시풀 16. 자, 이제 안쪽에서 생각하면 되죠, 안쪽에서. 안쪽에서 16.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룹. 원래는 여기 이제 개방되는 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스포이드로 재질을 부여하고, 자, 유리 프레임은 프레임끼리 또 그룹을 만들어서 스포이드로 재질을 적용시켜주고, 자, 프레임하고 유리하고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무브 100만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아, 이게 이쪽으로 튀어나오네요. 그렇겠죠? 뭐,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출입문은 좀 앞으로, 그죠? 외부 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역시 디귿자로 이번에 디귿자로 해서 50으로 오셋 해주고, 자, 200만큼 돌출하고,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에 있네요. 써라. 지금 문자 크기만큼 직사각형 세워서 그린 거는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렸네요. 자, 해볼게요. 아, 얘 지금 레이어, 창호. 자, 창호 껐다, 창호 켰다. 자, 출입문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요거 1, 2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의 다 왔거든요.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방법은, 선택하기가 애매하면은 그냥 offset 50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엣지를, 자, move 해서 중간점 일치시켜주고, 자, 면 지우고, 자, 지울 때 여기 남아있다. 얘가. 자, 요 엣지를 함께 지워줘야 됩니다. 자, 푸시풀 200. 그룹. 자, 만들어주고. 이런 재질들은 바로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재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보자. 볼까요? 무슨 재질인고? 아, 나무네, 봐. 나무 재질, 목재를 줬기 때문에 대나무 목재. 자, 그래서 70만큼 앞으로 이동을 시켰고, 자, 일단 문짝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에서, 자, 들어갈 때,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 에크. 자, 여기 찍어주면은, 딱 중간에 직사각형이 생겼고, 푸시풀. 자, 50? 50이었나? 자, 50이든 30이든 상관없고요. 자, 50 돌출해줬네요. 자, 그룹 만들고, 자, 이런 모양의 어떤 손잡이를 만들어줬는데, 자, 이건 다양하게, 레퍼런스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룹. 자, 그룹 만들어주고, 자, 얘랑 같이, 자, 무브 안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실 요 문이
요 교차점에 이렇게 일치하면은 여기 50이죠, 50. 뭐 요것도 좋은 방법이고 70만큼 더 튀어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재질은 목재, 어, 인가요? 이거네. 뭐 중간색 대나무 재질을 이렇게 그룹에다가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손잡이 부분은 뭐 저기 반원으로 그죠? 반원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줬는데 뭐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사업 공간에서 이런 출입문 손잡이 또 출입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도 손잡이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창호 레이어 만들 테니까. 그리고 손잡이 위치가 지금 여기 카운터가 있으니까 이쪽이 경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또 밖으로 이렇게 열린다든지. 자, 그래서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들어올 때 여기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연다. 또 이렇게 연다.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있는 게 맞겠다. 안쪽으로 열리게. 자, 그럼 서클. 자, 미드 포인트 찾아서 자, 레드 방향으로, 레드 축으로 이렇게 반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했네요, 지금. 자, 그리고 라인으로 반을 잘라서 반을 버리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푸시풀. 자, 옆면을 푸시풀. 이렇게,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 뽑아주고, 자, 반대쪽을 이제 밀어줘야 되니까. 반대쪽을 밀어줘야 되니까. 이걸 일단 그룹 만들고요. 그룹. 자, 그룹 만들고,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기란다. 편집에서, 아니. 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그룹 편집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간다. 편집에, 어, 구성 요소 편집에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 그러면은 편집하는 얘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돌려서 안쪽에 여기 라인을 이렇게 무브 복사 이런 식으로 뭐 5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삭제, 여기도 삭제. 아이 참, 예, 삭제 됐죠. 그럼 푸시풀, 자 50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25, 뭐 30.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이제 다 나오죠. 다시 그룹 편집이 끝나면은 금속, 금속, 뭐 빛나는 물결, 뭐 이런 식으로 금속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복사해서 어, 컨트롤 C 복사. 그다음에 자 붙여넣기 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밖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그게 없네, 이거는.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자,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여기 끝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자, 스케일로. 자, 이 가운데를 뒤집어서, 이렇게 쭉 당겨서, 마이너스 1로 고쳐주고, 그럼 이렇게, 딱 맞죠? 딱 맞아요. 이렇게. 지금 50, 이 50 두께하고, 이제 문짝이 50 두께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딱 이 문에 접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양쪽 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짝하고 손잡이하고 이쪽 손잡이하고 사실 그룹이 돼야 되고요. 그룹. 자, 왜냐면은 얘가 회전해서 열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손잡이하고 문짝이 같이 회전돼야지. 이렇게 같이 회전돼야지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문틀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얘하고 같이 또 그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얘들은 창호다. 자, 그래서 창호는 껐다가 켰다가. 자, 그래서 뭐 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가 여기 메뉴 여기 잘라내기 특정 위치에 붙여넣기 여기 있죠. 네. 자, 그리고 자, 천장 만들기. 천장은 끝점을 이용해서 전체 공간을 이렇게 덮어주고 500. 자, 그리고 안쪽으로 300, 200을 내려주는 이런 형태로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데 천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렉탱글. 자, 여기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외부 공간이고 기둥이 있으니까 자, 푸시풀 500. 자, F 옵셋. 자, 300. 자, 뭐 흔히 얘기하면 파라펫이 되는 거죠. 자, 200. 그룹 천장. 천장. 그래서 천장은 아니죠. 사실 지붕인데 안쪽에서 봤을 땐 천장이니까 이렇게 천장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폴리시드 콘크리트 올드로 이번에 아까 뉴였는데 이번에 올드로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유니나는 오래된 콘크리트 재질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다. 자, 천장 레이어 변경했고요. 자, 이건 난간인데요, 난간. 난간 결과를 보면은 요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 뭐 난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역시 좋은 사례들 참고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자, 700에 850. 700에 850. 자, 난간, 뭐, 외부 환경, 뭐, 요런 걸로 하면 되겠죠. 렉탱글. 자, 세워서. 자, 이렇게 세워서. 자, 700, 850. 자, 이렇게. 700, 850. 자, 뭐, 이런 경우는 모서리 선택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F 25.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삭제가 되겠죠. 25. 250 복사를 먼저 했네요. 자, 취소. 자, 밑에 여기 move 250. 자, 이렇게 해서 자, 25, 25 옵셋을 쭉 해서 지금 요 밑에 하고 위로 합쳐주는 겁니다. 자, F 25. 여기도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선 무브로 합쳐주고 자, 위에 선 무브로 합쳐주고 됐죠? 자, 이거 삭제하고 삭제하고 자, 삭제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해준 거죠. 자, 푸시 풀 50 50이겠죠? 네, 50 50. 자, 외부 환경 레이어 색상 재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어주고 자, 외부 환경 자, 그리고 재질은 뭐 색상 재질 중에서 뭐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좀 그렇나요? 자, 이렇게 약간 색깔을 지정해 주면 되겠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무브 여기에 이제 위치하겠죠. 자, 벽에 바짝 붙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자,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 뒤쪽으로 정렬을 해서 기둥에서 180.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자, 여기서 180. 자, 180 했는 거는 사실 좀 계산을 미리 해둔 점이 있습니다. 자, 1m. 1000만큼. 1000만큼. 자, 1000 하고 뭐 3x 해주는데 여기 출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거는 뭐 삭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출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자,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복사 자, 그림 방향 고정해서 여기다가 배치해주고 자, Q 회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안 맞겠죠. 무브 여기다가 180이 맞을까? 이렇게 해서 180 자, 무브 1000 3x 180일까요? 180일까? 자, 이렇게 180 맞네. 180 딱 맞습니다. 180. 자, 그래서 계산이 되어 있다 미리.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여기 하나는 이제 삭제해 줘야지 출입이 되겠죠. 이제 가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1부, 2부 나눌게요. 나눠서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를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한번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